이동량이 많은 명절 직후에는 어김없이 확진자가 늘었던 경험, 또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동안은 강한 확산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미 예상은 했습니다만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틀째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동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벌써 설 연휴 기간에 2만 명 넘어섰으면은 뭐 3만 명, 4만 명 이렇게도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나올 수 있고요. 실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는 2만 명 되니까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조금 천천히 오는 겁니다. 설 연휴나 이번 주면 바로 3만 명 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지난주의 보도가 다음 주면 3만 명 넘을 듯이라고 저희도 보도했는데 네. 이 숫자는 가파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상에 비해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에서도 환자 수는 대단히 많이 늘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5만 명, 많으면 10만 명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동찬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지금 검사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 네. 일반 뭐 건장한 분들, 네. 젊은 세대는 자기가 자가진단 키트를 해보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그때 가서 PCR 검사를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확진자가 산술적으로는 확 급증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네. 고위험군만 먼저 PCR 검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은 PCR 검사한 사람들만 집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PCR로 확인돼야만 예. 환자로 인정이 됩니다. 예. 뭐 미국, 영국, 유럽 20여 개 국가는 그렇진 않은데 우리나라는 소수의 나라가 하고 있는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속 항원 검사 양성자들이 뭐 PCR까지 해야 되니까 느린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신속 항원 검사는 훨씬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죠. 네. 많은 사람이 그래서 검사를 하는 것 때문에 상세가 돼서 이게 확진자 수를 늘어나게 할 건지 아니면 조금 줄어들게 할 건지는 조금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다른 나라 보면 오미크론을 거쳐갔던 대표적인 게 영국 보면 영국은 200만 건의 검사를 했을 때 PCR로 65만 건 했고 135만 건은 신속 항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같이 집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20만 명 나왔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가 확진자 수를 감춘다, 축소한다. 이렇게 보기만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면 PCR보다는 덜 정확한데 지금 오미크론을 대응하기에 신속 항원 검사가 부적절하느냐, 지금 정부의 선택이 틀렸느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하고 있고요, 영국도 하고 있고, 스위스, 뭐 스웨덴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PCR은 오미크론을 잡기에 느리다는 것, 정확하지만 느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신속항원 검사 봤더니 PCR보다는 부정확하긴 한데 그렇게 부정확한 건 아니더라. 예를 들면 우리가 독감 신속 검사도 50에서 60%거든요. 그걸로 우리 타미플루 복용하고 잘 견뎌왔잖아요. 그런데 독감 신속 검사보다는 이 신종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너무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닌데, 다만 자가 검사와 전문가용 검사가 지금 우리나라 초기 데이터에서 정확도가 좀 차이가 나는 거가 있어서 이 데이터들이 조금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신속 항원 검사를 방침을 정할지 조금 더 지금보다 진전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가진단 키트 신속 항원 검사를 내가 스스로 해봤더니 음성 나왔다. 네. 그럼 PCR 가도 음성 나옵니까? 그 확률은 장담을 못해요. 근데 양성이 나오면 PCR로 양성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음성 나오면 음성이다라는 거는 장담을 못한다. 장담을 못해요. 근데 다만 그래서 뭐냐면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이게 자가진단 키트로 했을 때 음성이면
그럼 100% 음성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양성이 나왔을 경우는 오히려 양성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잘못된 건 아니고요. 예. 그게 실험실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실험실에서 그걸 예민도 특이도로 가는데 실험실에서는 음성일 때 음성일 확률이 더 높아요. 실험실에서는. 네. 그런데 실제 코로나19 환자에게 적용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성인 경우 PCR로 양성일 확률이 더 높았고요. 음성일 때는 진짜로 PCR 때 음성일 확률은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속 항원 검사는 가짜 음성을 좀 더 주의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아무 증세 없고 밀접 접촉자도 아니면 뭐 신속 항원 검사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봤더니 음성 나왔다. 이건 걱정할 필요 없고요. 다만 내가 증상이 있고 밀접 접촉자인데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 나왔으니까 나 괜찮아. 요건 안 되겠죠. 네. 요걸 보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하루 이틀 지났다가 신속 항원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방법과 PCR을 받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간편한 것과 비용을 따지면 신속 항원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게 낫다는 게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늘 조동찬 기자가 강조해왔던 위중증 환자 또 사망률,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거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 지금 표에는 우리 예. CG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 1월 첫째 주부터 위중증 사망자 줄고 있죠. 그렇네요. 예, 주황색이 제가- 위중증이고 붉은색이 사망자인데 확연하게 줄고 있네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12월 달까지 연장해서 봤더니 12월 초부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 전에 김부겸 총리께서 예. 이제는 확진자 수가 아니라 위중증 사망자 수로 가겠다고 하셨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우리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위중증 사망자 수는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가혹할 만큼의 혹독한 이 거리두기를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정말 맞을까? 이런 생각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설 연휴에도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확진자를 일일이 감시하고 동선을 확인하고 이런 우리 지금까지의 방역으로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정말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위드 코로나가 됐든 예전의 일상으로 갔든 이제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 사망자를 관리하는 그것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매일 확진자 그 통계를 발표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충남대 예방의학과 예. 교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뭐 적어도 3년 그리고 종식까지는 10년 넘게 보죠. 그러면 10년 동안 거리두기 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라는 것은 단기간에 사용하는 방법이지 2년 넘도록 이렇게 사실은 이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장 편한 거는 거리두기죠. 통제하는 게 제일 통제하는 게 쉽죠. 제일 편하죠. 락다운이죠. 제일 편한 게. 그런데 그런 피해가 워낙 국민들한테 이게 누적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부 전문가들이 거리두기를 주장하는 분들은 본인들의 삶은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월급을 받으시니까 거리두기 한다고 하더라도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일상 그 방역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월급쟁입니다. 대부분. 조동찬 기자가 또 그런 측면까지 짚어주시니까 계속 예, 얘기해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직업에 관한 이 비례하게 그것을 해야지 대부분이 월급쟁이인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 생존과 관련된 것을 정하면서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그 다수는 대부분 다 월급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뭐 냉철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위중증 사망자도 줄어드는데 사실 사회의 짐, 우리 팬데믹의 짐은 사회가 고르게 나눠야 되는데 당연하죠. 솔직히 지금 우리는 2년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3월 9일 대선까지 거리두기 대부분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너무나 허덕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같이 분담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지금처럼 손쉽게 너무나 편하게 그냥 영업시간 제한에 뭐 모이지 마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말 나빠 보입니다. 조동찬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리가 있고 논리적이긴 한데 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래서 일상 회복,
코로나와의 공전, 오미크론과의 공전으로 전략을 바꿨다가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 늘어나고 사망자 늘어나면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이게 항상 우리 방역 당국의 네. 고민의 지점 네. 아닐까요? 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풀었을 때 위중증 사망자 늘어나면 뭐 또 막 그걸 비난하는 뭐 그런 분들 있을 텐데 지금은 뭐냐면 팬데믹 그리고 오미크론 같이 잡기 어려운 팬데믹은 이런 방역의 주체를 정부에서 국민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검사든 치료 방법이든 아니면 방역이든 이게 사실 유럽과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도 계속 제안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제 위주에서 믿고 가는 국민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설 연휴 기간에 제가 눈길에 갔던 뉴스는 유럽도 지금 여전히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오미크론과의 공전,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으로 생각하면 코로나와의 공전. 지금 화면 한번 볼까요? 유럽의 나라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덴마크 모든 방역 규제를 폐지한다. 노르웨이 식당 영업시간 제한 해제했고 재택근무 의무 해제했고 인원 제한도 해제하고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또 스포츠 프로그램 보면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미국,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줘요. 마스크도 안 쓰고. 예. 근데 방금 CG 한 번만 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 화면 더 보여주시죠. 저기 노르웨이에서 예. 재택근무 의무를 폐지했다고 그랬죠. 영국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거리두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직장, 저희 SBS 직원이나 예.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도 못 다니겠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코로나19 발생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는 안 했어요. 오로지 식당, 레스토랑 이런 데에 집중된 거리두기였다는 게 외국의 그 해제 조치에서도 드러나고요. 그리고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제 5만 명, 그다음에 어제는 4만 명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렇게, 인구가 몇백만 분이 안 되는 나라도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더 적으니까요. 그리고 영국은 6,5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많긴 하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영국이 일상회복으로 돌아갔을 때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진자 숫자로 만약 갈 거면 우리 그냥 계속 확진자 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든가 확진자 수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중증 사망자 저렇게 줄어드는데 계속 강력한 거리두기 카드를 꺼내는 것은 사실은 언행의 불일치라고 보여집니다. 유럽 국가들은 무슨 근거로 저렇게 가는 거예요? 예, 확진자가 위중증- 늘어나는데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건? 네, 치명률이요. 영국도 역대 최저 치명률입니다. 확진자가 10만 명인데도 치명률을 계산하면 2020년 지난 2년간 치명률을 모두 계산해 봤더니 현재가 가장 낮은 치명률이고요.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중증과 사망자가 줄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지 말자. 그 코로나19 때문에 받은 위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망가졌고 그 망가진 피해는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두드러졌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만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회 경제적 약자가 이런 거리두기의 피해가 훨씬 클 겁니다. 예외 없이요. 예. 자, 그러면 유럽 국가들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코로나와의 공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 여기까지는 좋아요.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변이의 등장. 네. 지금 아프리카 또 중남미 국가 등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나라들로부터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이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뒀을까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난다면 그게 사실은 지금의 거리두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가 또 있고요. 사실 이제 유럽의 선택은 그래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인 것 같아요. 사실 오미크론보다 더 빠르면서 델타의 치명력을 동반하는 그게 이제 바이러스 학자들이 따지보면 오미크론이 등장할 확률도 몇백만 분의 1이었대요. 그 확률을 오미크론이 찾아온 건데 이것보다 더한 바이러스는 아마 1000만 분의 1을 확률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게 나온다면 그때 가서 이제 어쨌든 뭐 대안을 또 생각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정책을 택해야 되는 것은 사실 국민들께 여쭤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다시 우리 국민 여론을 좀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방역 당국 정부도 당연히 고민할 텐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선이 좀 네.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대선 보입니다. 때문에? 예. 예를 들면 맞지 않아요. 위중증 사망자로 보면 지금의 거리두기 정책 더 우리나라가 강화하는 세계 거는 최저 맞잖아요. 수준이라면서요. 네, 지금 위중증 사망자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는데 역시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백신 어느 나라보다 많이 맞으셨고요.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손 씻기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네. 방역 지침이 내일 발표됩니까? 네, 6일 내일 발표되는데 그러면 확진자가 늘어나면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기를 또 강화한다. 네. 이건데 이번에는 강화할 것 같지는 않네요. 이런 흐름이라면 유럽이 저러고 있고. 아니 그래도 이 연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장? 어제 발표를 했죠. 어제 뭐냐면 스터디 카페, 학원 이런 데에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이거는 뭐 완화할 것 같으면 맞지 않는 조치죠. 어제의 발표를 보면 6일 최소한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좀 더 강화하거나 그렇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위드 코로나, 위드 오미크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할 수 있을지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동찬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네, 코요테가 부른 우리의 꿈이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흔히 우리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곤 하죠. 호랑이의 해 이민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설날부터가 진짜 이민년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지금 호랑이, 포효하는 호랑이, 도약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스튜디오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마침내 개막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 이번에 금메달 2개 정도가 목표라고 하는데 금메달도 중요합니다만 그동안 4년 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다음 주에는 월수목, 그 다음 주에는 월수금 이렇게 세 차례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도 중요하지만 대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차례씩은 꼭 찾아뵈서 대선과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중계방송 관계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방송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